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참 잘하는 남편입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못 챙기는 부분까지 먼저 챙기려고 하면서 꼭 자기 부모님처럼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이입니다. 저도 너무 고맙고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그만큼 잘해야 되지만요. 저희 부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삽니다. 무슨 일로 시부모님과 인연까지 끊었냐고요? 차남으로 평생 형인 아주버님 따까리 노릇을 해야 했던 저희 남편의 한 맺힌 결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집을 팔아먹고 빚을 만들고 가족을 등쳐먹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더 도와줘야겠지.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정도입니다. 차남인 저희 남편을 낳은 것도 장남인 아주버님 따까리 시키려고 낳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 최고고 절대 둘째는 형한테 대들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아주머님한테 많이 맞고 살았고요. 저희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편인데 아주버님은 워낙 오냐오냐 커서인지 지금도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매사 잘못한 일에도 남 탓을 엄청 하는데 특히 만만한 남편 탓을 한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이 뭘 시키면 남편은 무조건 해야 했대요. 싫다고 하면 아주버님보다 시부모님이 먼저 따지고 화내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조금도 참지 않고 깽판치고 도망치기 일쑤고 그 뒷수습은 시부모님 혹은 남편이 해야 했죠. 저도 처음에 결혼한다고 하면서 아주버님을 봤을 때 정말 놀랐다니까요. 형제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으니까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첫날에도 제가 동생 아내 될 사람이고 본인의 재수씨 될 사람인데 제가 있든지 말든지 동생을 툭툭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한테까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분고분한 남편과 달리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저와 엄청 부딪히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주버님에게 따지고 언성 높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기가 들어섰거든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수입이 괜찮아서 외벌이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저더러 대한민국 여자들 문제야. 결혼하면 일부터 그만둔다니까? 무슨 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서 물었죠. 아주버님, 저 들으라고 말하시는 거세요? 나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세태에 대해서 말한 건데 재수 씨가 찔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내린 일인데 왜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완전 썩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한테 대들었다고 저를 곱깝게 보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더러 야, 네가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외벌이를 하냐? 진짜 이 새끼도 어리버리해.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뭔데요? 형이랍시고 동생 결혼한다고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이 오히려 동생한테 틈만 나면 돈이나 뜯으려는 주제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훈수질인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어리버리하다뇨. 톡 까놓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거저거 손만 대면서 돈이나 날려먹는 지보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정받으며 일하는 저희 남편이 훨씬 똑부러지는데요.
아주버님은 자기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며 사업을 이것저것 해본다고 손을 댔고 결과는 다 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함도 없고 힘든 건 조금도 못 견디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나요? 돈만 날려먹고 다 접었죠. 그런 주제에 허세는 많아서 꾸역꾸역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났냐고요? 다 시부모님 돈입니다.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그나마 있던 재산들까지 하나둘 다 처분하면서 장남을 도와준 거죠. 저희 남편이요. 결혼할 때 1,0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총각 때 청약 당첨돼서 꾸준히 돈 납입하던 거고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원래 좀 보태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때쯤 아주버님이 주식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그거 메꾼다고 결국 저희한텐 1,000만 원 보태주셨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 결혼 자금도 날려먹은 건데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 사고 치는 걸 같이 갚아줘야 할 동생이 결혼을 홀랑 해버려서 더 이상 함부로 돈 달라고 못하니 그게 애석하고 열받는 사람이었죠. 아주버님은 제가 자기 동생하고는 다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그 후로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제 뒷담을 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부딪히는 일도 제법 있었고요. 결혼 초반 명절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 임신해서 배도 부른데 괜찮겠냐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병원에서 조심하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유난 떨지 말라고 애 쉽게 안 떨어진다고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구박받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말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주방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게끔 돕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고 괜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지 와이프밖에 모르는 얼간이. 저희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나 여태까지도 다 도왔었잖아. 남편은 명절 준비할 때 늘 함께 도왔었대요.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있는데 도와주러 들어오니 괜히 마음에 안 드셔서 저런 거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저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요. 거실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리모컨이나 틱틱대고 있었죠. 입으로는 엄마 산적 좀 갖다 줘요.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님은 무슨 몸종처럼 알겠다며 전하고 떡하고 담아서 저더러 갖다 주라 하시고요. 저는 진짜 누워서 씻지도 않고 젖만 처먹고 있는 아주버님 면상에 전을 확 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진짜 돌연변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저 했죠. 그런데 웃긴 게요. 명절 끝나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재수씨, 내가 재수씨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는 눈치껏 좀 행동해요. 시댁 와서 경문이 옆에 두고 이것저것 부려먹고 그러는 거 시부모님이 보면 뭐라 하겠어. 경문이가 좀 어리버리해서 재수씨가 하자는 대로 하나 본데 부모 앞에서 아들 노릇은 좀 하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기막혀 하니까 남편은 무슨 일 있느냐고 했고 저는 그 문자를 남편 보여줬어요. 남편은 표정이 엄청 어두워지더라고요. 미안해 지희야. 그냥 무시해. 저는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왠지 짠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우리 형이 원래 좀 이래.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야, 너네 와이프는 예의가 없냐? 뭔 소리야 또. 아주버님이 문자를 보냈으면 뭐라도 답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개무시하냐? 형, 그런 문자를 집사람한테 왜 보내? 내가 평소처럼 도운 거야. 게다가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라서 무리하면 안 되고. 지랄 허네. 그거 음식 좀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냐? 너는 이 새끼야. 그래서 문제야. 여자들이 징징거리는 거 그거 다 믿냐? 어이구 등신아.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자 보내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새끼 많이 컸네. 너 뒤져볼래? 나이도 있는데 말투가 그게 뭐야. 제발 좀 그만해. 남편도 전화를 끊더라고요. 엄청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에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왔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안 받았지만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형한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살았으니 형이 저렇게 화를 내면 남편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아주버님께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죄송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렇게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니 만족했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답도 없는 인간이 가족이라고 얽히다니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창 바쁠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저 육아 때문에 고생한다고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해서 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보고 있고요. 남편은 형한테 전화가 왔다며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야, 너 요새 엄마 집 안 가냐? 대뜸 시댁 안 가냐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갔었어. 한 달? 와, 이 새끼 그렇게까지 안 갔다고? 그게 뭐가 안 간 거야? 그리고 요새 우리 혜랑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디 못 데리고 나가. 코로나도 좀 걱정이고. 지랄한다. 그럼 너 네 장모는 보러 안 가냐? 저희 엄마를 네 장모라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약간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장모님도 못 본 지 꽤 됐어. 애 아픈데 어딜 가? 야, 지랄 말고 애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좀 보여드려. 진짜 애 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서운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되냐? 시간 없어. 나 다음 주 주말에는 일 있어서 출근해야 되고. 야, 그럼 네 와이프 보고 운전해서 혼자라도 오라 그래. 운전도 못하냐? 남편은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아이만 보고 있고요. 저기, 형,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왜? 혹시 걔 듣고 있냐? 듣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좀 자주 하라 그래. 결혼했으면서 며느리 본분도 똑바로 안 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기만 드글드글 세가지고. 저한테 아예 대놓고 개라고 지칭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육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화. 아, 됐어. 나중에 전화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이 문제가 아니라 재수 씨 보고 제 개라고 하고 사돈인 우리 엄마더러 너네 장모 어쩌고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 형이지만 말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적당히 자기 집 식구들 편만 들어주려고 말을 하는 거면 저도 화가 날 텐데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대강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속 깊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형만 오냐오냐하고 자기는 찬밥 취급을 받으며 컸대요. 시부모님도 형한테만 뭐든지 투자하고 도와주려고 했고 둘째인 자기는 뒷전이었는데 그런 게 분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남편은 결국 학교도 좋은 곳, 직장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좋은 곳에 다닙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건 저희 시부모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첫째 기죽인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공부하고 있으면 너만 하지 말고 형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라면서 너만 잘 되려고 하면 그만이냐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실 정도였대요. 저희 남편은 내가 주원 아들인가 왜 형만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까 정말 고민도 많고 힘들었대요. 저희 남편 늘 착하고 배려심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평생 희생만 하고 커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하는 소리가 저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저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이 좋아서 결심한 것도 있대요. 저희 부모님 남편이 오면 예비 사이라고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며 그래서 더 저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 사이에 있으면서도 평생을 외로워한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더 듬뿍 주고 당신 기도 내가 살려주며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며 자기도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눈물 어린 맥주를 마셨네요. 그런데 그 후에 결정적인 그 일이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급하게 호출을 했고 아이는 저희 엄마에게 좀 맡기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또 돈 사고를 쳤다고요. 제가 결혼한 기간 안에 이미 3번의 주식 사고를 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말아먹은 거 처분하고 남은 돈이랑 저희 남편에게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제대로 급락해서 다 날려먹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시부모님이 그나마 들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깨서 투자했다가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빚내서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진짜 가만히 숨만 쉬는 게 도움이 될 정도로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아주버님입니다. 첫째 때는 남편도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도와줬고 두 번째는 시부모님 돈이었는데 이번에는 빚까지 냈으니 정말 제대로 답도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 남편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고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없으면 구해야지. 직장 빵빵하겠다. 집도 있겠다. 너네 형 신용불량자라도 만들 거야? 형제끼리 너만 잘 사면 돼?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했지. 엄마, 내가 형한테 그 투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또 주식한다고 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하자 시모와 시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남편에게 따져대더라고요. 그럼 네 탓이네.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그래,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너네 형 불도저 같은 성격인 거 몰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저희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던 모든 잘못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대책 없이 빚내서 주식하고 돈 날려먹은 건 아주버님인데 아주버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탓이라뇨. 애초에 아주버님이 말린다고 말려지나요? 그리고 그때 말릴 때 저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거 허무맹랑한 정보니까 제발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주버님은 네가 뭘 알아? 주식은 너보다 내가 더 빠꼼이야. 이거 확실한 정보고 제대로 치고 빠지면 수익률이 얼만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면 그 손해 네가 다 갚아줄 거야? 돈 안 빌려주면 그만이지 어디서 하라 말아야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도 질려서 형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고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 결국 저희 남편 탓이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늙으신 부모님이 쩔쩔매면서 돈 구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남일인 양 멀뚱히 폰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부모님이나 남편이. 시부모님이 자식을 잘못 키워도 진짜 제대로 잘못 키우셨더군요. 남편은 답답해서 막 한숨 쉬는데 옆에 있던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돈 없어요. 이 월급, 아파트 남은 대출금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보험비랑 용돈도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저희도 매번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희가 어디 돈이 있겠어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앉더니 불같이 저희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내가 뭘 했어? 결혼한다고 와이프 일 그만두게 하지 말랬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외벌이 한다고 해?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빚 때문에 이러고 모여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딴 훈수를 둘 처지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빚까지 내서 주식하다가 망해서 그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재수씨 말이면 다야? 내가 재수씨 돈 달라고 했어? 저희 집 돈이잖아요. 내 동생 돈이야, 내 동생 돈. 그때 저희 남편도 못 참겠는지 말하더군요. 나도 못 해줘. 여태까지 해줄 만큼 해줬어. 나 기껏 모은 적금, 형한테 사업자금 보태준 것도 있고, 형이 50만 원, 100만 원 필요할 때마다 보내준 것도 한두 번 아니잖아. 그리고 저번에 상여금 받은 것도 형이 빌려달래서 결국 빌려줬고. 근데 형 그런 거 하나도 안 갚았잖아. 남편이 막 따지자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디서 장남한테 따지냐 이거였죠. 이 새끼 결혼하더니 완전 변했네?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나도 이제 애 아빠고 형한테 새끼 소리 들을 이유 없어.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너무 기막힌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형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있으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여? 시모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따지더군요. 너는 이 집 일에 왜 네가 왈가왈부하고 아주버님더러 훈계야 훈계가.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가로막으며 따졌습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니네 형이 뭘 잘못해도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사과해라. 너는 평생 네 형 딱가리나 하면서 형 사고 친 거 수습이나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남편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악에 바친 얼굴이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남편을 보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가. 동생이 형하고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저 새끼 결혼하고 완전 변했다니까? 병신 같은 새끼. 아주버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저도 못 참고 소리 질렀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가 누군데요? 허구한 날 사업 말아먹고 나이 처먹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고 동생이고 손 벌려대면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피해만 끼치고 다니는 아주버님 본인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말에 아주버님 눈이 확 뒤집히더니 저한테 달려와 손을 확 치켜들고 때리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팔로 머리를 감쌌는데요.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을 그대로 확 떠민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완전 나자빠지며 뒤로 굴렀고요. 이 사람한테 손대기만 해.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남편이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살만 디룩디룩 찐 아주버님에 비해 저희 남편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도 좋고 덩치도 좋습니다. 그런 남편이 확 떠미니 뚱땡이 아주버님은 그대로 날아가서 처박히더라고요. 옷까지 뒤집어져서 처박히는데 솔직히 진짜 웃긴 꼴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 초상이라도 난 양 난리가 나셨고요. 어디 형을 밀어? 너 미쳤어? 이 자식이 진짜. 그리고 시모는 딱 남편에게 머리까지 디밀었습니다. 나도 때려봐라. 어디 애미애비도 쳐봐라 이 싹수 없는 놈아. 남편은 차마 시어머니를 못 떼어놓으니 가만히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까지 떠밀더라고요. 제가 확 넘어지자 남편은 그 순간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다갓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것처럼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평생을 참고 살았던 남편이 결국 폭발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씩씩대며 말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이 집 자식은 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잘난 첫째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못나고 싹수 없는 저는 앞으로 영원히 보고 살 생각 마시고요. 남편은 저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다 자기 형을 보며 그러더군요.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형 대접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랑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 아버님이 욕을 막 하셨어요.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차에 올라탔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당신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후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댔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전화를 다 수신 차단해버리고 저와 본인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집도 급매로 내놓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는 말처럼 저희 남편 그렇게 한번 결심하니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시댁 식구들을 잘라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한이 맺혀 그때 욱해서 지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한테까지 욕하면서 제 탓하는 거 보고 정신이 확 들었대요. 자기가 진짜 지켜야 될 가족은 이제 저와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기를 평생 좀먹었던 이 식구들을 진짜 끊어야겠다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좀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홀가분해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싶어서 참고 또 참았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참겠다고. 그 사람들도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데 내가 왜 가족이랍시고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되나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에 혹시 내가 화근인가, 내가 가족 사이를 찢어놓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있었기에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가족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괴로운 고통이자 굴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인연을 끊어서 저도 더 이상의 소식은 모릅니다. 하지만 집어릇게 못 준다고 여전히 돈 사고 치고 그래도 장남이 최고라는 시부모님은 평생 그 돈 사고 수습이나 하며 살겠죠. 저희가 드리던 용돈, 보험료 전부 다 끊어졌으니 모르긴 몰라도 꽤 힘드실 것도 같은데 남편의 뜻이 완고하니 저도 모른 척하고 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남편 얘기를 다 들으시곤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챙겨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남편을 따로 불러 술을 한잔하며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잘 커져서 기특하다고 장인 말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하셨고 저희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내가 지키면서 잘 살겠다는 그때의 다짐처럼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남편도 가슴속의 깊은 상처는 이제 조금 내려놓았으면 해요. 이제 저와 아이가 남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니만큼 지난날의 상처는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 남편도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